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전남에서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 검사 치료 체계로 전환하는 등 확산 차단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191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 이동량 증가 우려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 서부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전남 동부권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시군별로는 여수 16명, 순천 25명, 광양 17명, 고흥 3명으로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전남을 포함해 광주와 평택, 경기 안성 등 오미크론이 우세화한 4곳에서 새로운 코로나 검사 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상자를 포함한 일반인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거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자는 기존의 10일이 아닌 7일로 자가격리 기간이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로운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고리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이번 설 연휴에 휴무를 실시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수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 휴무와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5%가 휴무를 실시하고 80%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휴무 일수는 5일 이상이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은 연봉제 시행과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휴무 실시 업체가 증가한 것은 교대 근무의 감소가, 상여금 지급 업체가 는 것은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 회복이 각각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양제철소의 선물 반송센터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18일부터 임직원들의 건전하고 윤리적인 명절 문화 조성을 위한 선물 반송센터를 열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44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선물 반송센터에 접수된 물품을 반송 처리하고 수취인이 정확하지 않거나 쉽게 상하는 신선식품의 경우 온라인 사내 경매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포스코 1% 나눔재단에 기탁할 계획입니다. 순천의 갑질관리소장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갑질의 금품까지 수수했던 소장 A씨는 취재 결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위탁 계약을 수주하고 관리소 직원들의 인사를 관리했던 간부 직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지위가 갑질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채용시켜주겠다며 동료 소장으로부터 금품까지 챙겼던 A씨. 취재 결과 관리소장 A씨는 최근까지 재직했던 D 위탁관리업체의 본부장이었습니다. A씨가 D업체와 계약한 전남 동부 지역 관리소들의 인사를 관리하던 간부 직원이었기 때문에 금품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취재진은 지난 11월에도 A씨가 D업체와 계약한 아파트 관리소에 경비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A씨가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면접을 재촉하기도 했다는 게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면접 보러온 경비들이 많았거든. 지치지 말고 뒤에 밀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라, 진행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한테요? 예.
뿐만 아니라 A씨는 본부장 자격으로 전남 동부 지역 아파트들의 위탁 관리 계약을 수주하는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D업체 입장에선 금품 수수나 갑질 등의 비위가 있어도 지역에서 일감을 따낼 만큼 영향력이 있는 A씨를 쉽게 내치지 못한 것으로 주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계약 체결은 곧바로 업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아는 피해자들은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 갑질 신고 대신 조용히 퇴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총괄 이사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라. 경리를 보다가 다른 아파트로 갔는데 면적을 보러 갔는지 못 오겠다는 소리도 소문도 들리고요. D업체는 지난 2019년 금품 수수를 계기로 A씨의 본부장 직함을 박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씨가 다른 아파트 면접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면접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본부장이라는 A씨의 배경이 직원들에겐 갑질 신고를 기피하도록 업체에겐 징계를 주저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건데요.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허 시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어제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은 신문사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인턴 기자 등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허 시장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엔 신문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허 시장이 보조금 유용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이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1심과 같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용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금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허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천시정을 중단 없이 이끌 수 있게끔 해준 재판부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도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고 민주당 공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허 시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재선 도전이 확실해진 만큼 순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일부 인사들의 출마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회 추경에 이어 1조 6,33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1회 추경 예산 1조 4,282억 원보다 2,048억 원이 증액된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특히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사업 기반 조성,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현안 사업 예산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열리는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2월 15일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광양한려대학교가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한려대학교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대학 파산 결정과 법인 해산 선고에 따라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제인이 학교를 운영하며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고 재적 학생 470여 명을 인근 지역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한려대학교 측은 1심 법원재판부의 대학 파산 결정과 법인 해산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2심 재판이 현재 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이중 언어 환경에서 자라지만 한국말에만 익숙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아이들의 정체성과 언어 환경의 강점을 길러주기 위한 교실이 열렸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10여 명이 교실에서 베트남어를 배웁니다. 모음만 또 구성되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 모음 보면 대부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인데 엄마 나라의 말을 공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학교 수업과 친구들, 가족들과는 모두 한국어로만 소통해 다른 언어는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엄마가 조금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직접적으로 배우니까 발음도 약간씩 다르고 지난번부터 베트남어를 배우니까 재밌었고 도움이 됐고 인사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전남교육청과 다문화 교육지원센터가 8개 학교에 문을 연 이중언어 교실은 겨울방학 동안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을 가르칩니다. 이중언어 환경의 장점을 길러주는 동시에 아이들이 다문화 정체성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다문화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가진 강점들을 최대한 자기의 진로와 연계시켜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11,000여 명에 달하는 전남 다문화 아이들.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강점이 된다는 점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LG화학이 바이오 원료를 재활용한 친환경 코팅제를 생산해 첫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LG화학은 폐식용유와 팜 부산물 등 바이오 원료를 가지고 자동차와 가전, 음료수 캔 등의 코팅제 필수 원료로 사용되는 바이오 밸런스드 NPG 제품을 개발해 최근 여수 공장에서 출하한 제품을 이탈리아 소재 고객사에 납품,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98년 독자 기술로 이 제품을 첫 국산화한 데 이어 이번에 바이오 원료를 적용한 제품을 수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으로 피해 신고와 사실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복잡한 구비 서류와 단체 신고 접수 준비로 신고 건수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에 따라 전국 시도와 시군구 등에서 일제히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가 시작됐지만 첫날인 21일과 지난 24일 이틀 동안 신고 접수된 건수는 여수시와 순천시의 각각 12건과 20건, 고흥군의 진상규명 신고 1건과 희생자 유족 신고 1건 등 총 34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는 피해 사실 입증 자료와 보증서 등을 갖추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각 지역 유족회에서 단체로 신고할 계획이어서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인상돼 전남 지역 대상자 35만 8천여 명에게 1월분 1,46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 30만 7,500원, 부부 가구의 경우 12만 원 오른 49만 2천 원입니다. 도내 기초연금 수령 노인은 전체 노인 인구의 80.4%로 전국 평균 67.2%를 뛰어넘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 연휴 기간 차질 없는 항만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항만 운영 특별 대책을 수립해 운영합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관련 유관기관 단체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항만 순찰과 점검을 강화해 철저한 항만 보안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